매장에서 직접 구운 밤식 빵입니다. 요겁니다. 이렇게 경력이 있어야 산 증인 아닙니까? 파리바게뜨는 멀쩡한 가게 다 때려 부시고 다시 리뉴얼 하잖아요. 10만원이 나오니까 글쎄 이거 뭐예요? 그냥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 자영업자가 웃는 그날까지 빵식이 TV는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빵식이가 무엇을 또 들고 나왔을까요? 자, 오늘은 매장에서 직접 구운 밤식 빵입니다. 요겁니다. 반죽에다가 밤 다이스라는 이제 밤, 이렇게 조그만 밤 알갱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쫙 안에다 넣어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굽는 겁니다. 위에는 소보루가 뿌려져 있죠. 그런 요게 큰 게 있고요. 이렇게 반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게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5,000원이고 작은 게 이게 2,800원인데 중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이 큰 거에 절반이에요. 이렇게 밤식빵이 덩어리로 반죽이 오거든요. 덩어리 두 개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만든 게 이거고요. 덩어리 하나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중량 차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빵 굽는 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작다 크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또 그렇게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뭐 발효 상태라든지 안에 밤 내용물은 어느 점포는 많다 어느 점포는 적다라는 거는 있을 수도 있어요. 매뉴얼 자체는 중량이 정해져 있지만 이게 또 기사님들이 로봇가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넣는 분이 있고 아니면 정량으로 넣으시는 분이 있고 혹은 또 이렇게 적게 넣으시는 분이 있겠죠? 또 소보로 뿌리는 위에 양도 틀리고 가늘게 부셔서 뿌리느냐 톡톡게 뿌리냐에 또 식감이나 맛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감안하시고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들은 100%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빵식이가 만든 밤식빵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매장에서 저희 매장은 5,000원, 작은 건 2,8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매장에서 한번 맛있는 밤식빵 한번 사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혼자 다는 파리바게뜨 사장 빵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클릭하셔서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봐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웃는 그날까지 빵식이 TV는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파리바게뜨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18년 요 정도 전에 그때를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크게 이제 뭐 시스템이나 환경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바뀌었죠. 당연히 거의 2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안 바뀌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네. 그래도 한번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되니까 한번 기억나는 대로 요 기억을 더듬어서 더듬이처럼 한번 주절주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경력이 있어야 산 증인 아닙니까? 나름 저보다 물론 경력이 많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17년 18년간을 이 파리바게뜨에 관련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건 현역으로 대단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시스템적인 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파리바게뜨는 멀쩡한 가게 다 때려 부시고 다시 리뉴얼 하잖아요. 보통 4, 5년 정도 되면은 아주 멀쩡한 가게도 다 때려 부시고 리뉴얼을 합니다.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게 좀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점포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달달이 100에서 200만원씩은 세이브를 해놔야 5년 동안 또 1억을 만들어놔야 그게 또 현금으로 빵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사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10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정도면 뭐 괜찮죠. 4, 5년 만에 때려 부시는 것보다 10년이면 그래도 그만큼
쓸 만큼 어느 정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게 좀 바뀌었고요. 이제 교육 연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됐어요. 물론 연차가 호봉이 많을수록 어디 뭐 중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 연수도 보내주고요. 엘리트들을 선발을 해서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로 연수도 보내주고 이럽니다.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점포 개발 같은 것도 예전 같은 경우는 점포가 몇 점포 없고 뚜레지로도 마찬가지로 저희보다 더 없었으니까 점포 개발하기가 되게 수월했죠. 그래서 회사에서 많이 처음부터 끝까지 점포 개발팀이라는 데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줬는데 지금은 이제 점포 개발이라는 게 좀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인원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하시는 창업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분석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오셔야 회사에서 세부적인 걸 도와준다는 거, 그게 좀 요건 좀 창업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 카페라는 게 없었죠. 그냥 주구장창 빵만 팔았어요. 뭐 테이블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점포가 대형화가 되지 않고 고만고만했어요. 뭐 10평, 13평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테이블 수도 구석에 그냥 간단하게 우유하고 빵 하나 먹을 정도의 그런 매장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 빵집 같은 분위기? 약간 탈피를 못했죠. 프랜차이즈인데도 어쨌든 그런 옛날 빵집 같은 분위기를 부분 남겨놨었어요. 보시면 그때는 이제 샌드위치도 참 촌스럽고 삼각형 있죠. 그런 거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뭐 패스트류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샌드위치 종류들이. 그리고 이제 우유 같은 것도 제가 기억으로는 뭐 서울우유 이런 거 사제품들을 갖다 썼죠. 자체 우유가 없었기 때문에 뭐 요즘에 뭐 나추라든지 이런 게 변형이 돼서 이제 우유들이 자체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탄산음료 같은 것도 이제 뭐 웰치스 이런 거 사다가 이렇게 진열하고 뭐 그런 부분에 동네 빵집 같은 그런 부분을 탈피는 못했는데 지금은 뭐 모든 게 자체 브랜드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바뀌었던 게 이제 그 제조기사 분들의 주방 쪽의 환경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었죠.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때는 이제 뭐 샌드위치 기사라는 게 뭐 없었고요. 뭐 옛날에 그런 부서도 없었고 어느 순간 이제 그런 부서가 생겼었던 거고 그 전에는 이제 제조기사가 이제 완전히 메인이고 샌드위치 같은 건 몇 개 만들진 않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몇 개 만들고 이렇게 파는 정도였어요. 이 기계 자체가 도우콘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빵을 냉동 상태에서 이렇게 그 상온 냉동으로 리타딩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상온에서 이렇게 살살살 밤새 녹여놓으면 그 다음날 나와서 성형을 해가지고 발효실에 넣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되면 그거를 또 완전한 성형을 통해서 굽게 되면 얼마나 빵이 늦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퇴근하기 전에 작업을 다 해서 딱 넣어놓으면 타이머만 맞춰놓으면 그 시간에 발효가 딱 되기 때문에 빼서 굽기만 하면 어떤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게 도우콘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냉장고 같이 생긴 게 있어요. 비스무리하게 냉동이 됐다가 냉장 기능이 됐다. 요 시간대별로 자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면서 발효까지 돼서 내가 맞춰놓은 타이머에 딱 그때까지 어느 정도의 발효가 딱 되게끔 그래서 나와서 기사분이 바로바로 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빵이 굉장히 빨리 나오죠. 그런 시스템 좋죠. 빵이 빨리 나오면 일단 많이 팔릴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고객 앞에다 내놓으면 미리 내놓으면 일단은 유니폼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이쁩니다. 뭐 제조기사님부터 해가지고 카페 기사님들 아주 뭐 이쁘지 않습니까? 모자부터 어떻게 뭐 비행기 타면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머플러 같은 거라 머플러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딱 착용하고 굉장히 예쁘고 멋있습니다. 알바 유니폼도 약간 저는 촌스러운 것 같아요. 빠삐용 같이 이렇게 그런 유니폼들 파리지앵이라고 하죠. 파리바게뜨 알바를 파리지앵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파리지앵의 유니폼, 앞치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21세기에 맞게끔 아주 옛날 생각하면 참 완전히 그 자료 있으면 내가 한번 찾아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점주님들도 유니폼이 있고요.
잘 안 입으시죠? 입는 분들이 막 원칙은 입어야 됩니다. 예, 점주도 모자도 써야 되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매니큐도 안 칠해야 되고 액세서리도 끼면 안 돼요 손에.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위생적인 부분도 따로 나중에 영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내가 이제 제일 싫은 부분, 간단하면서도 제 기억을 따져보면요, 같은 평수에 보면은 임대료는 별로 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놈의 알바비가 문제입니다. 알바비는 근 3년 동안 두 자릿수를 계속 올리면서 34.6%라는 게 올라서 30% 이상이 35%,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 거죠.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최악의 조건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이라든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진짜 웃는 그날까지 우리 파이팅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딜리버리 서비스도 하죠. 배달 서비스도 합니다. 파리바게뜨. 물론 뚜레쥬르도 다 하고 있지만 배달 서비스를 안 하는 데가 없죠. 그래서 파리바게뜨도 딜리버리 서비스를 통해서 아주 어디든지 배달을 가더라고요. 뭐 공원에서 배달을 시켜도 거기까지 뭐 케이크라든지 빵을 배달을 해주는, 커피 같은 경우 이런 거.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파리바게뜨가 어떻게 바뀌었고 예전하고 이런 걸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제가 좀 더 시간이 되면 자료를 좀 찾아서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그런 파리바게뜨의 변천사를 갖다가 한번 제작을 해서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우셨다면 뭐 도움이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국에 계시는 예쁘고 멋있는 알바생들 파이팅 하시고요. 자영업자분들 힘내십시오. 빵시기TV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웃는 그날까지 빵시기TV는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오후도 마감 잘 하시고요. 자영업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